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전. 부산 시민들한테는 멋졌고 창피스러운 기억이지야. 돈은 또 얼마나 갖다 썼습니까? 2년간 혈세 5,7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엑스포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야. 근데 정작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를 분석하기 위한 백서는 부산시가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오늘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선호 시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를 분석하기 위한 백서, 그러니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성과 한계 보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부산연구원 2024년에 현안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그 연구를 토대로 발간되어야 할 보고서인데요. 보고서가 완성될 시점부터 제가 여러 차례 부산연구원에 제출을 요청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연구원 측으로부터 부산시에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 했다. 시기만 들었고 네. 공식적인 거부 사연은 제가 설명을 받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네. 부산시가 외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대비로 분류해달라는 공문을 연구원에 보냈고요. 부산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연구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예, 이 연구원 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지 기밀로 붙여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 대비로 공식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도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예. 결국 내용을 알고 있는 기관은 부산시 해당 부서 그리고 부산연구원 일부 정도일 텐데요.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은 이런 구조는 매우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부산시에서 외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연구원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외교 기밀이 그 연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제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요청을 부산시 의회에서도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개별 의원님들께서 그 요청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 네.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공개를 안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한데요. 예. 이 연구 제목만 봐도 이 보고서에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한계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행정적이나 외교적인 판단 미스 그리고 유치 활동에서 드러났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검토되지 않았어도 문제고 반대로 예. 조목조목 하나하나 담겨 있었다면 그 책임이 결국 네. 누구한테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대비로 분류한 것이 아니냐는 게 제 추측이고요. 네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됐고 네. 그 정확한 규모조차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라서 네. 결과는 나빴지만 그래도 이 과정과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금 부산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부산시가 요청을 해서 비공개가 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부산시가 요청했을 때 비공개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연구원법에는 네. 그 연구의 경영과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 지금처럼 부산시가 보고서의 공개 여부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는 명백한 연구 개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 그 연구에 대한 판단은 연구원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현실은 부산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연구원의 내부 규정상 시청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연구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부산연구원의 운영 구조가 이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그 시의 요구를 한 번에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시의 요청이 곧 연구원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데 2030 세계 박람회 관련 보고서뿐만 아니라 시정 비판적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도 잇따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모든 걸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짐작을 해보면 엑스포 보고서 말고도 내용 자체가 조금 민감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은 그 외부에 바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연구원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그리고 박사님들이 연구했던 현안 분석 자료들 중에서도 연구가 마무리됐는데도 발행이 미뤄지거나 공개가 늦어지는 사례가 몇 건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제가 계속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짐작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이런 게 반복되면 연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연구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 결국 행정기관이 미처 보지 못한 문제도 찾아내고 객관적인 분석, 대안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시의 입장에 따라서 공개가 지연되거나 연구가 제한이 되면 그 말씀드린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물론 이 모든 연구가 공개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라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유되게 공론화의 장으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지점이고요. 특히 2030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과정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 그리고 이 연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행정과 독립된 구조 안에서 연구 결과가 시민들께 공개돼야 되는 문화가 좀 자리 잡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하나 또 궁금해지는 게 외교가 문제라고 하면은 외교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백서를 처음 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 과정 중에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밝히자,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서가 사실 그 기간에 자화자찬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얼만큼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담길 건지는 조금 봐야 되는 구조라서 확인을 좀 나중에 곧 아마 나올 거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충실하게 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부산시가 경남도, 전남도와 함께 204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신중해야죠. 저희가 주장했던 것처럼 2030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사실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와 반성 없이 2040 유치로 넘어가면 실제로 행정이 했던 같은 실수, 구조적 문제들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패를 어떻게 분석하고 무엇을 고칠 것인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다가올 그 도전들이 더 실질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또 부산시 관계자 말 중에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을 담고 있는 엑스포 백서를 위해서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 또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엑스포 제도전 찬성률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염원을 반영해서 제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도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건 좀 성급하다고 보고요. 결국 그 제도전을 원한다는 시민들은요. 잘 준비되면 다시 도전하자라는 기대감이지 실패 원인은 나 모른 척하고 밝히지 않고 도전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여론을 근거로 제시할 거라면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준비하자는 시민들의 마음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시민들의 과정 없이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제도전부터 발표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실질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래 비판하셨던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밀락동 청구마트 부지 그리고 해운대 센텀 백스코 앞에 센텀 세가사미 부지를 보면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민간의 제안만 믿고 사실 성급하게 추진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청구마트 부지도 매각이 당연히 될 거라 기대했는데 1차 입찰에서 유찰이 됐고요. 해운대 센텀 세가사미 부지는 매매 대금이 납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들도 기대만 가지고 있다가 언제 이게 성사될지도 모른 채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좀 어떻게 심의를 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절차적 투명성과 꼼꼼한 사전 검증이 꼭 필요하죠. 결국 공유재산이라는 건 시민들의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지, 시민 편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스크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의원님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이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그 질문하셨던 공유재산 심의 문제와 연결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결국 행정은 절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절차 안에서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이런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올라오는 공유재산들도 그 절차들을 지키지 않고 예산과 동시에 편성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선거라는 특수성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요. 네. 작년부터 홍보비 아. 굉장히 여러 부서에 지금 나눠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법적인 틀 안에서 잘 편성이 됐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제가 임기가 시작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과연 부산시의 17조 예산이 부산시의 민생을 얼마나 챙기고 있냐. 지금까지 해왔던 민선 8기 비전 완성을 이유로 시설 건립이나 조성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시민 경제나 생활 복지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선호 시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자갈찾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1부